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KBL 룸앤팩트 1부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 드래프트 특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 자, 네. 제목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최근 2년간 뭐 독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이동혁 기자께서 다 맞추고 계시고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또 이동환 기자가 옆에서 또 이렇게 받쳐주니까. 네, 네. 아, 네. 그 올 시즌도 뭐 여러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확인한 거. 네. 예, 하루 전인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하지만 확인한 거. 네. 그리고 저희가 1라운드 유력한 선수들 그리고 2라운드 초반 픽들 의외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 네. 다 있습니다 여기. 아, 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저희 1위 농구 함께 하고 있는 원석영 기자가 또 네. 농구대학에서도 네, 막 네. 이제 최정석 기자와 또 네, 이제 네. 목 드래프트 내놓고 네, 네. 또 점프볼에서 이재범 네. 선배께서도 목 네, 드래프트 네. 쓰시고 막 그러시는데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요. 네.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예, 이거 혹시 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거 아니냐. 저희가 네. 또 오늘 그런 부분 반영해서 네. 또 뭔가 확률 높은 픽들. 아, 이거 진짜 약간 약간 저희 뭐 장사하는 느낌인데요.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넓은 주차장 네, 이런 느낌. 넓은 주차장. 네, 네, 예, 저희가 네. 제대로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뭐 농구대학이나 네, 뭐 네. 점프볼 열심히 취재를 하셨고 네. 그 공감되는 부분도 많은데 거기 손대범 있지 않습니까? 걔는 못 맞춰요. 걔는 지 네, 네. 내피셜로만 하는 거지. 네, 못 맞춰요. 네, 네. 예, 그리고 애썼다. 예, 애썼다. 애썼지만 예. 아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죠. 아,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네. 오늘 저희 또 1위 농구 버전의 어떤 목 드래프트도 네.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거의 정답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네. 보십시오. 자, 댓글로 선정지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도미레솔 파라님이 이동환 기자님을 해설위원으로 그 이제 아유. 속초에서 속초에서 굉장히 이제 이 해설에 대해서 호평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욕도 많았습니다. 아, 욕도 많았나요? 말 더럽게 많네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거 사실 1위 농구 조금만 보셔서도 예. 저랑 이동환 기자 이 수다스러움 아실 텐데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1.5배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할 말은 많은데 방송 시간 짧다 보니까 30분 내로 끌으라 그러는데 뭐 30분 내로 끌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 폭풍선미님이 이동혁 기자는 KCC의 자금력의 스카우트를 믿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 지난주에 있었던 KCC 타일러 데이비스 합류 불발에 네. 대해서 조금 이제 폭풍선미님은 부정적인 약간 비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 결국 또 이걸 이동혁 기자께서 네. 또 와주셨어요. 론데 홀리 제퍼슨. 네, 론데 헐리스에서 굉장한 거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지금 KCC가 음. 어떤 그 맥을 잡고 이제 음. 우승권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팀 그런 이제 기조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물급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뭐 네. 정확했죠. 네, 좋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2부에 이제 컵대회 특집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때 KCC 얘기하면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또 우리 하겠습니다. 설명 교매가 또 그때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론데 홀리 제퍼슨. 네, 제가 어떤 말씀을 선수인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SSU님이 인삼 팬으로서 이동환 기자님이 인삼 하락세다 불안하다 하면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결과는 반대였거든요. 이게 인삼 팬 여러분들의 정확한 민심이에요. 이동환 기자 반성하셔야 돼. 아니, 싫어하잖아요 KGC를.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KGC 8위에 넣었고 네. 스펠맨 심상치 않다. 네. 쎄하다. 쎄하다. 아, 네. 밑도 끝도 없이 쎄하다. 네, 예. 제가 세됐어요. 예. 네, 네, 네. 쎄됐어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못 믿어요. 네, 좋습니다. 그 어떤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마가 낄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 예전에 KGC 챔피언 결정전. 네, 네. 거의 뭐 KCC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영구 박제 될 것 같은. 네네 그렇죠. 앞으로도 길이길이 해자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자 김혁님이 캐럿은 조한진 최현민 다 부상인데 어떻게 포워드 자리를 채울까요? 정말 3번 자리가 빈약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캐럿이 좀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그 있는데 부분이요. 예. 네, 조한진이 통영 가기 전에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네. 아예 통영 전주훈련 소화를 못했고 이 선수가 지금 캐럿 내부에서는 장신 포워드로서 좀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부상이 네. 있었고 최현민도 지금 통영에서 연습 경기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저희가 2부에 또 컵대 특집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신인 드래프트 특집 한번 일단 10개 구단 10개 구단이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선수를 픽을 하려고 하는지 네. 그런 배경과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 LG입니다. 자, LG 이제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1순위 픽 얻었고 그렇죠. 사실 이제 서동철 감독님께 제가 당일에 전화드렸어요. 아, 2순위 너무 축하네. 5%였잖아요. 제가 네. 이따 얘기했지만 그래서 고민이 되시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보다 LG가 훨씬 더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정말 맞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LG 같은 건 지금 이제 양준석, 이도원 중에 이제 결국에는 한 명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제 어제자 버전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네. 아직 고민 중이다. 이고 예, 지금 이제 최종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확정을 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조금 더 이제 양준석으로 기우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1, 2순위는 지금 양준석, 이돈 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거의 100%다. 아니 100% 이것도 저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네, 90% 90%. 이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을 LG가 선택을 하면 나머지 한 선수를 KT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이외의 선택이 있지 않냐 뭐 봤을 때는 뭐 한두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LG가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 2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LG는 가드와 빅맨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LG 가드진을 보면 이제 작년에 FA로 왔던 이재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계약한 한상혁도 있고 네. 이제 아직 유망주로 보면 윤원상도 있는데 사실 LG는 가드진에서 아직 좀 만족스럽지 않은 듯한 어떤 그렇죠. 눈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준석을 픽해도 어떻게 보면은 양준석이 당장 이번 시즌에 뛰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픽으로서 또 양준석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도환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예, 그러니까 LG는 사실은 김정규가 떠난 이유는 계속 빅맨진이 문제예요. 예, 문제이고 당장 오는 시즌에도 지금 사실 뭐 김준일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김준일 FA가 됩니다. 심지어 비보상 FA예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상인 감독님 직접 내년에 김준일 선수가 FA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도원 선수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직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드와 센터 모두가 다 필요한데 음.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양준석은 지금 포인트 가드로서 최대어, 그 이도원 선수는 이제 센터로서 최대어이니까인데 근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두 선수를 갖다 비교를 해봐야 됐을 때 이 두 네. 선수의 이제 장단점이 극명하죠. 그러니까 네. 이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운동 능력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최상급이에요. 네. 근데 불안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떤 멘탈의 어떤 문제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 구단 그 스카우터들이나 아니면 그 거기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 그 코칭 스태프나 이런 다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스카우팅을 할 때 NBA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생활 태도라든가 맞아요. 또는 네. 이 선수의 어떤 끈기, 노력 이런 이제 추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평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불안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좀 게으르다고 치자. 그랬을 때 그럼 이도현이 그럼 기능이 있느냐?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은 좋은데 기능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업 기술이 좋으냐? 아니다. 그럼 2대2에서 스크린에서 이게 빠져들어서 하는 거 좋냐? 그거 괜찮은데 운동력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프로 레벨에서는 통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도원도 어떻게 보면 직전감이라기보다는 실링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실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노력, 그 다음에 그 기능, 이게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도원도 여기에서는 굉장히 미지수가 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양준석 같은 경우에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긴 한데 일단 육각형 선수다. 그러니까 패싱 좋고 센스 좋고 슈팅 좋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살짝 부족하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어떤 평가는 제2의 김태술. 그러나 좀 약한 김태술. 근데 거기에서 그럼 S급으로 성장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봤을 때 S급 성장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쉽지는 않지 않냐. 키가 일단 1m 82죠. 크지 않죠. 크지 않죠. 예. 네. 프레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파워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 대학 레벨에서는 뭐 지금 최대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과연 프로에 왔을 때 S급으로 성장하겠느냐라는 측면에 즉 실링의 높이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이제 그런 평가를 갖다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얘기가 아니고 10개 팀 스카우터 그리고 10개 팀 구단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준석과 이도환이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 중에 가장 뭐 탑 2라고 얘기할 수 네. 있지만 그거는 이번 클래스 안에서 이야기고 그렇죠. 그럼 예년의 어떤 탑 2급 뭐 최대어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비교해도 좀 이 두 선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다.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는 스카우터들이 꽤 적지 않게 계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두 선수에 대한 냉정한 평가하고 특히 이제 양준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약간 희귀한 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KBL 보면 이제 공격형 가드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는 말씀하신 육각형, 특히 이제 이 경기 운영의 패싱 게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지금 은희석 삼성 감독으로부터 되게 신임을 받으면서 경기를 많이 뛰었고, 이 선수 진짜 공 돌리는-거나 게임 리딩하는 거 보면은 진짜 착착착 그냥 기계같이 돌아간다. 볼을 딱딱딱 뿌리고 딱 패턴에 맞게 딱딱딱 주고 그러면서 미드레인지 게임까지 갖추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리그 레벨의 수비수들 상대로 다득점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경계를 하고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프로 레벨로 왔을 때 특히 막 특급 수비수들이 전담 마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수가 과연 그 득점력을 대학리그에서 보여준 그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시선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연대에서도 사실 이 가드 두 명이 좋다. 뭐 이런 음. 얘기도 있죠. 이민석, 그다음에 양준석. 그렇죠. 근데 이민서가 한 단계 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양준석 선수가 일단 나왔는데,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취재한 거에 의하면 뉘앙스는 양준석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LG는 양준석이 한 60% 정도, 60%. 예, 이도원이 한 40% 정도. 그리고 현장에서 트라이아웃 결과를 좀 보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KT는 이도원 쪽으로 그렇죠. 가는 걸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KT가 이도원을 뽑으면 사실 뭐 하윤기도 있고 이제 김민욱도 있고 김동양도 있어서 빅맨진이 이미 뭐 굉장히 두텁지만은 어쨌든 뭐 이도원은 좀 미래를 봐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뽑고 보는 식으로, 특히 이번 드래프트는 더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KT는 이도원을 안 놓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순위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같은 경우는 역시 이 포워드 라인, 저희가 이제 네. 여름 내내 이야기했던 이 포워드 라인 보강을 이번 드래프트에서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듯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박인웅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입니까? 네, 이 선수 이제 중앙대 이제 스윙맨인데, 사실 이제 그 대학리그 있을 때 프로필상 한 193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컴바인에서는 190, 189 뭐 이렇게 네. 나와서 약간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리그 모습 보면 미드레인지 점퍼라든지 이 선수 득점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드래프트 나온 선수 중에 거의 제일 좋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본능이 있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에 약간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요즘 KBL 트렌드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수비에서 엄청나게 강점까지는 아니에요. 꽤 터프한 선수지만,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DB 입장에서는 포워드 보강이 필요하고, 박인웅은 이번에 나온 포워드 중에 단연 이제 기능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박인웅을 뭐 당연히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신인 드래프트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신인 드래프트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흉작이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얼리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고 뭐 한간에서는 얼리 선수가 안 나왔으면 과연 1순위 누가 뽑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좀 자주 섞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인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뭐 포워드 중에 최대어인 것은 맞지만 이 선수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슛 셀렉션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DB가 연세대 신동혁 이 선수도 3점슛 능력은 있는데 이제 좀 부정확하죠. 기복이 좀 그렇죠. 심하고. 네. 근데 수비나 리바운드 참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선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박인웅이 거의 절대 우세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인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력한 픽이다. DB 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DB는 지금 3순위를 뽑으면서 윙맨 자원의 어떤 취약점을 갖다 보강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갖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카드는 박인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순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헷갈리는데 KCC가 많이 이제 얘기들이 많죠. 예, 굉장히 많이 네, 봤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 선수입니다.
네, 자 성균관 대 송동훈 선수 네, 그렇습니다. 지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몇몇 기자들이 지금 4순위에 이 선수를 놔서 이거 뭔가 이 기자들이 아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KCC는 지금 가드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을 특히 포인트 가드요. 예, 특히 네. 포인트 가드. 예,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지명에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한 며칠 전까지 들린 얘기는 송동훈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고려대학교 얼리 김태환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명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지금은 송동훈 쪽으로 좀 더 무게추가 쏠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KCC가 이번 뭐 드래프트에서 좀 욕심냈던 게 뭐냐면 좀 더 상위픽으로 왔으면 무조건 이제 만약에 1순위였다 KCC 그러면 이제 양준석이었죠. 그렇죠. 네, 예. 포인트 가드 필요하니까. 음. 근데 어쨌든 좀 순위가 4순위로 좀 상위 순위 픽을 갖다 받았고 이 받은 거 속에서 그러면 가장 누가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 송동훈 선수가 가장 좋다. 이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능력이 괜찮고 일단 스텝이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 스텝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첫 스텝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패싱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신인 것을 제외하면 그렇죠. 포인트 가드로서는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 능력들이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래서 잠재력도 있다. 지금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환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 출신으로 이제 3학년 때 굉장히 좋았죠. 자신감을 찾고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순수한 어떤 포인트 가드라기보다는 좀 콤보 가드 같은 그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KCC가 송동훈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 여담인데 제가 이제 대학리그 이제 한창 진행될 때 네. 이제 그 성균관대 경기를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현장에 전창진 감독님이 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기사화도 기사를 하지 않았고 방송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때 전창진 감독님이 이미 대놓고 말씀. 송동훈 보러 왔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송동훈의 KCC가 관심을 가진지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 송동훈 지명이 유력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순위부터 이제 완전 혼란 그 자체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 팀은 제가 맨날 속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에도 이제 이 4순위 때문에 되게 화제였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5순위여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조동현 감독님 통화를 했는데 모르겠다, 알려달라. 그리고 우린 솔직히 양준석 뽑고 싶다. 모르긴 뭘 몰라. 나 양준석 뽑겠다 5순위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봐요. 뽑을 수 있으면 뽑아봐. 네,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현대모비스는 가드 쪽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염유성, 김태환, 송동훈 정도가 지금 이제 가드 쪽에서는 유력한 후보인데 이제 뭐 가드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경희대 박민채가 패스 센스도 좋고 괜찮잖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대모비스는 박민채는 약간은 배제를 한 분위기예요. 현재 느낌이. 다만 또 변수는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약간의 깜짝픽. 오히려 약간 포워드 쪽에서 조금 얼리로 나온 자원을 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송동훈이 5순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송동훈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밑에는 네. 지금 뭐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링이 높은 선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한양대 전준우 선수 그렇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3학년 얼리로 나온 선수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한양대가 얼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준 선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선수가 이제 195cm예요. 네. 신장이. 근데 이 선수가 왜 메리트가 있냐면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박인우 선수 말씀드리면서 신장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드래프트 특징이 뭐냐면 180대 중후반에 고만고만한 작은 윙자운이 많고 포워드로 표기된 선수도 190 초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작은 선수들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의 개인 능력, 뭐 기량, 기능적인 부분 이런 것도 네. 문제지만 이번 드래프트가 흉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신장이 다 평균적으로 너무 작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농구를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신장도 키도
어떤 실링의 그렇죠. 한 요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스카우터는 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신장의 차이가 이게 잡을 수 있는 리바운드 못 잡게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 할 수 있는 수비를 못 하게 만들거나 골 밑에서 이지샷 막는거나 이런 게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경기력이 굉장히 작은 거 하나하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신장을 그렇죠.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포워드 라인은 되게 약하지 않느냐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준우가 유일하게 190대 중반 포워드로서 뭔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윙스팬 길고요. 키가 좀 크고요. 음. 활동량이 많고 슈팅이 괜찮다. 근데 운동 능력이 평균 이하예요. 맞아요. 예, 네.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해.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맞습니다. 분명히 한 15명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요. 이 맞아요. 선수가. 근데 이 선수가 깜짝 픽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현대모비스가 뽑지 않더라도 밑에 1라운드 후반에서 이 선수를 깜짝으로 데려올 수 있는 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 후반에 있는 팀들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제 물어봐도 전준우를 이제 완전 뭐 리스트 상단에 올려놓지 않아도 계속 고려하는 팀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정도로 이 선수가 가진 그냥 피지컬적인 실링에 대해서 높게 보는 게 있고 이제 운동량 말씀하셨지만 이 선수가 지금 한양대에서 좀 이제 거의 한 4번으로 뛰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운동력 중에서 특히 뭐 좀 아쉬운 게 발이 아직 좀 느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워드 같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신장을 지금 갖추고 있고 윙자원이지만 프로에서 윙자원을 제대로 쓰려면 어떤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특히 더 약간 더 이제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네. 수비 어떤 습관을 들이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어차피 이번 드래프트가 뭐 이제 당장 즉시 전력감이 많지 않다는 드래프트라면 오히려 이런 전준우처럼 사이즈 갖춘 어떤 미래성 있는 자원에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선 때문에 이런 깜짝픽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무중인데 깜짝 픽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네. 은희석 감독이 이제 작년까지 연대 음. 감독이었었고 네. 또 지금 나온 선수들이 다 은희석 감독이 고교시죠. 중학교 고교실 때부터 보면서 이제 스카우팅을 하려고 했던 선수들 그렇죠. 그런 작업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고민이 좀 있어요. 네. 이 팀은. 그러니까 감독님이 너무 잘하는 거죠. 이번에 나오는 선수들을. 그렇죠. 웬만한 스카우터들보다 감독님이 잘 알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역시 이제 뭐 현대모비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순위 때에서는 역시 염유성이나 신동혁이나 이런 선수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윗선에서 거론이 됐던 박인웅이나 송동훈이나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뽑는데 그 위에서 이제 걸른다고 치면은 삼성이 지금 뽑을 수 있는 선수는 2명. 염유성이나 신동혁 그렇죠. 둘 중에 하나고 은희석 감독 얘기는 이 두 선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신동혁은 자기가 데려봤던 선수고 공수 그러니까 3점 슛에 대한 어떤 기복은 있는데 수비하고 리바운드 뭐 헌신이 좋은 선수. 그래서 3&D를 키울 수 있는 선수고 염유성은 거기에 비하면 슈팅 어떤 릴리즈라든가 또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공격적이고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이제 스윙맨 쪽을 보면 이제 문가운, 고찬혁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역시 아직 삼성은 좀 고민을 하는 단계다. 예, 역시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필리핀 아시아 쿼터 새로운 선수를 지금 이제 급하게 지금 데려왔지만은 역시 삼성 계속 윙라인이 약간의 고민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염유성이나 신동혁 음.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캐롯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캐롯이 7순인데 캐롯의 반응은 확실합니다. 이번 드래프트 남는 선수 보고 저희가 그냥 제일 나은 선수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좀 흉적으로 평가받는 드래프트에서 7순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포지션을 보고 뭔가 이렇게 막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뽑는다기보다는 일단 남아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잠재력 혹은 기능적인 부분이 가장 나은 선수를 좀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농구 대학이나 네, 네. 점프볼이나 네, 네. 요쪽에서 이제 그 지명하는 팀들의 얘기인데 캐롯은 네. 정확합니다. 아, 캐롯 정확하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빅맨이에요. 빅맨이다. 네, 누가 네. 남습니까? 당국대 조재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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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조지가 내려온다. 캐롯은 무조건 조전입니다. 무조건 뽑는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제가 내외각으로 이렇게 다 해봤을 때 했던 매우 얘기고 그리고 네. 지금 전준우가 사실 현대모비스 5픽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 이재범
선배 네. 재범이 형이 저 형이 역시 좀 독하게 마라톤도 하다면 취재를 좀 하는구나 봤던 게 그 형이 그 저번 기사 보면 네. 현대모비스 전준으로 오픽으로 내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주저리 변명을 달아놨죠. 뭐. 그렇죠. 팬들은 비난을 하겠지만 네, 뭐 네. 이게 제 그 취재원하고 동선이 겹친 것 같아요. 아, 진짜 동선이 겹친 것 같다. 네. 근데 현대모비스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또 의심을 해봐야 돼.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근데 네. 이재범 선배가 그 오순위 전주를 농구 보고 저 형이 취재를 좀 했네. 네. 역시 잘하네. 대한농구는 들은 소스 같은 거죠. 대한농구는 1인자니까. 그렇죠. 제가 예. 감히 평가를 못하는 그런 이제 클래스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캐럿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이종현 있고 박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진철은 5에서 한 10분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종현 아직 몸 상태 자체가 거듭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 클래스가 올라올까 지금 이 부분에 고민이 있어. 그래서 캐럿은 지금 백업 빅맨 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조재호가 내려오면 조재호다. 조재호다. 네, 좋습니다. 위에서 조재호가 만약에 뽑힌다. 네. 그럼 캐롯은 혼란에 빠지겠죠.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네. 김승희 감독 말로는 넘버링을 일단 해놨고 20명 자기가 뽑을 만한 20명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 20명을 얘기를 했고 4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20명을 골랐고 여기 이 선수들이 나가는 선수들도 많을 거고 남아 있는 선수도 있을 텐데 남아 있는 선수는 다 뽑겠다. 단 20명이 다 나간다. 앞에서. 그 우리가 뽑았다. 그러면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롯은 의외로 조재호다. 조재호다. 네. 그리고 하나 변수가 캐롯의 변수가 뭐냐면 김태환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태환하고 조재호하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네. 네. 그 김태환으로 걸릴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무조건 조재호다. 네. 취소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발 빠른 대처. 네, 네, 네. 네. 그럼 김태환 올 조재호 네. 남는 선수 중에 네. 고민이 좀 될 수 있다. 만약에 김태환이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조재호고 네. 김태환 조재호다. 이렇게 되면 김승희 감독이 고민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최근에 이제 캐롯 쪽 보면은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종현이 지금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이제 몸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 그렇죠. 50-60% 정도. 그리고 박진철은 지금 김승희 감독님의 이 로테이션 수비 아직 적응이 좀 안 되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가드진 쪽은 지금 이정현이 지금 이제 1번으로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한호빈이 이제 허벅지 부상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지금 가드진이 되게 좀 이제 뎁스가 되게 얕은 거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으면 김태환을 지명해서 조금씩 기회를 주는 쪽으로 안목을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좁혀서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는데 또 부정확한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좀 베일에 가리고 제가 이제 파고 파봤는데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당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당일 트라이어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맞아요. 이 부분 왜 그런지 또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가스공사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의 연속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가스공사 일단 왜 가스공사도 뭐 되게 마찬가지 얘기죠. 즉시 전력한 기대 없다. 일단 남는 선수 보겠다. 근데 이제 현재 리스트업된 선수들이 좀 이제 윙맨들이 좀 많다. 네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문가운, 고찬혁 이런 선수들이 현재 이제 조금 이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다만 이 선수들이 원래부터 신장이 크지 않은 이제 윙자원이었는데 컴바인드 더 작게 나왔어요. 네. 문가운은 맨발 187, 고찬혁 184가 나와서 약간 고민된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위에서 이제 지명이 예상되는 선수 중에 이제 이렇게 남는 선수가 있으면 뽑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제 느낌인데 미끄러지길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 김태환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가스공사는 만약에 김태환이 안 남는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가훈, 고찬혁 같은 윙자원 중에 픽을 좀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회의가 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이 된 게 없어요 지금. 네. 계속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우가 내년에 지금 군입대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공사는 지금 이제 고찬혁, 네, 문가운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다. 근데 그 확률이 뭐 60% 이상 이렇게는 지금 말을 못 하겠다. 그렇죠. 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KGC로 가보겠습니다. 자, KGC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이 윙 쪽에 어떤 이제 선수 이제 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현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제 배병준이 왔고 뭐 이제 렌즈 아반도 입국을 했지만 좀
좀 수혈이 더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조금 이제 윙자원 특히 이제 위에서 이제 좀 거론이 되는 선수 중에 남는 선수를 좀 픽할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GC는 김상식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높지 않다. 시즌 드래프트 풀의 레벨이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 포지션 보강은 사실은 전성현이 나갔기 때문에 슈터 보강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레벨에서 슈터 보강을 한다고 슈터만 찾는 게 의미가 있겠냐. 클래스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넘버링을 하고 1회부터 10순위까지 뽑아놨겠죠. 거기에서 나가는 순서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최상위 픽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보면 또 문가온, 고찬혁, 전준우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문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완전 뭐 A급 스윙맨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선수가 이제 신장이 크지 않지만 이제 조금 약간 허슬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 프로에서는 되게 강점을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 드래프트 풀이 좋지가 않고 레벨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전감은 많이 없는 상태. 하지만 문가온은 잘 썼을 때 프로에서 식스맨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제가 척한 취재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다. 고민돼서 너무 힘들다. 예, 특히 이제 전희철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망설여진다가 아니라 예. 야, 이 선수들이 지금 프로에 와서 통할 수 있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SK 똑같아요. KGC하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포지션의 어떤 보강을 위해서 포워드나 뭐 이쪽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KGC랑 전략이 거의 비슷합니다. 넘버링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그렇죠.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결국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또 언급이 되는 거죠. 문가온, 네. 고찬혁, 뭐 전준우, 뭐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송동훈 같은 경우 위에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송동훈도 뭐 이제 내려오면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이제 1라운드 막순위 그리고 이제 SK가 2라운드 1순위잖아요. 그럼 그렇죠. 조합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면은 일단 이제 가드 포워드 만약에 이제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네. 가능성이 높지만 다만 이제 오늘 있을 최종 회의에서 약간의 뭐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개 구단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인 데이트 명단 총 4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졸업생 있고 얼리가 있고 일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 시즌 특징 한 4가지 정도 일단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흉작이다. 그렇죠. 즉시 전력감이 없다. 이거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순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5순위부터 10순위까지 깜짝 픽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이아웃에서 이 선수였던 뭐 미세한 어떤 버릇 또는 어떤 희생 정신 또는 뭐 인성 같은 건 이제 파악이 됐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트라이아웃에서 결과를 보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1라운드 후반부터 이미 팀들의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2라운드, 3라운드 픽은 더더욱더 현장에서 보고 저 친구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제 인상을 줬을 경우에 지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2, 3라운드 픽은 그냥 트라이아웃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아웃을 하시는 42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뭐 가족분들 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좀 명심해야 될 게 트라이아웃에서 이번 트라이아웃은 정말 실전이다. 실전이고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는 좀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는다. 자기 자신의 경기력뿐만 아니고 어떤 그 팀을 위한 희생 정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리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가지고 트라이아웃장에 가셔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어떤 그 시험의 어떤 자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2라운드 중반 이후에는 뭐 냉정히 얘기하면 뽑을 픽이 없기 때문에 건너고 3라운드에 이제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좀 지양하자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구단 쪽에다가 웬만하면 그러지 말고 그냥 2라운드 좀 뽑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지금 뭐
비즈니스니까요. 비즈니스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구단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본 대략적인 1순위 픽 후보들 이렇게 보면 예.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양준석, 이두원, 박인웅, 조재호, 염유성, 김태환, 고찬혁, 송동훈, 문가훈, 그리고 신동혁, 박민채, 전준우. 네. 이 중에서 1라운드 10명이 출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희가 뭐 임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10개 구단 스카우터 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추천을 좀 해달라. 그 어떤 특징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한 데이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시 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쪽에 연락을 해서 누굴 뽑을 것인가 뭐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죠 당연히. 그쵸. 예, 누굴 뽑을 것이냐, 그럼 어떤 분위기냐, 어떤 음. 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다 이제 취합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이 다르죠 다른 그쵸. 데하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 이 중에서 그냥 나온다고 보면 된다. 그 농구대학에서 뭐 손대본 불러 뭘 했겠어. 그냥 자기들 그냥 뭐 들리네 이거 가지고 양준석 뭐 누구 이랬겠지. 지금 농구대학 너무 견제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견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우리 단골 메뉴인데 자기들이 먼저 했잖아요 어제. 지금 선수 찾다. 농구대학이 예의 예, 없이. 예, 예의 없이 말이야. 상도이가 있지 말이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열받네요. 저도. 그렇지. 거기에 예. 원석열이 끼어 있어. 원석이 저기 성류농구 폐지한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원석의 지분이 너무 많아. 제가 선 넘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동환을 버릴 거냐 원석이를 버릴 거냐 그러면 이동환을 버립니다. 원석이를 버릴 수가 없어. 왜 얘기가 그리 올라가죠? 지금 그 주제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네네. 떴다 농구대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라운드 픽도 좀 이제 뽑아달라라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 백지웅 그리고 이제 경희대 얼리 인승찬 그리고 전준우가 이제 2라운드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준우 그리고 이제 동국대 유진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김근영 그리고 고려대 여준영 그리고 이제 박준영, 박선우, 염재성, 김영준 이렇게 네.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수들이 아마 2라운드 쪽으로 좀 뽑힐 것 같고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각종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포함된 선수들도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함 안 된 선수 안 된 분들도 트라이아웃장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카우트들이 추천한 눈여겨볼 선수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이동환 기자가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많은 구단 대부분 구단들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그 데이터를 거의 한 70% 이상 취합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드래프트 전체 그 레벨이 좀 낮아서 이번에 많이 안 뽑힐 것 같은데 스카우터님들이 그나마 이제 대학 무대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런 선수들은 정말 잠재력이 있어서 좀 키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선수들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한 3선수 정도 이렇게 네. 추천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동국대학교 가드 김승엽. 네. 네, 이 선수 이제 신장이 작은데 이제 가드로서 어떤 이제 뭐랄까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이나 어떤 터프함 이런 것들이 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주영 선수도 있습니다. 네, 상명대학교에 네, 키가 작지만 리더십이 있고 패싱 센스가 좋고 배포 좋고 수비 센스가 좋다. 이 수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프로에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카우터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최상위에서 뭐 이제 압도적인 재능이 아니면 어떤 이제 수비를 하는 어떤 그렇죠. 태도, 어떤 이제 터프함 이런 그리고 것들이 기본적인 되게 중요한 스텝 거예요.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거 연대고대 지금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연고전 고연전 뭐 이렇게 또 고연전 그럼 또 연고전 그럼 또 고대가 또 발끈하고 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제. 보면 네. 농구의 수준은 어떤 선수를 이렇게 내놔도 수준은 어떻게 보면 고대가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근데 연대가 농구를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수비 스텝이 기본적인 스텝이 좀 더 좋아요. 연대가.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기가 좀 더 탄탄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10개 구단 감독 스태프들의 얘기입니다. 고려대에 이제 많은 이제 체대들이 막 몰려 있죠. 몰려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정말 그 뭐 원투가 아닌 이상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농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연세대 쪽이
연세대 출신들이 좀 더 수비 스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10개 구단 스카우터들의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양교에서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고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진영 감독 가가지고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전에 사실 감독분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내용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봐요. 고유증이다. 예,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이 봉합이 좀 잘 안 돼 있고 음. 그러니까 좋은 선수 스카우트해서 거기에서 성적은 나요. 뭐 빛나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농구인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고대 전력을 저렇게 해가지고 농구를 저렇게밖에 못해? 뭐 예를 들면 KCC에 이정현이나 이대성 딱 들어가서 딱 기대를 했는데 농구 저거밖에 못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을 갖다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고대에서 좀 쓴소리를 할게요. 그 부분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선수들 좀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동국대학교 가드 네. 이승훈.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180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역량이 좀 괜찮다. 예, 슈팅이나 어떤 이제 클러치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슈팅 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네. 그래서 이 세 선수도 깜짝으로 이렇게 딱 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실망할 필요는 없다. 네. 트라이아장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후회 없이 나오시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순위 LG입니다. 양준석이 60% 확률, 그렇죠. 혹은 또 이제 이두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순위는 이두원. 네, 그다음에 네. 3순위는 박이둥. 그렇습니다. 네, 4순위는 송동훈. 네, 여기까지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다. 가장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5순위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준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김태환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KCC가 김태환을 고르고 예를 들어 송동을 뽑는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김태환을 가야 되는데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김태환이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전준우의 어떤 깜짝 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염유성까지. 염유성까지 고려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6순위 삼성에서는 또 이제 염유성 혹은 또 신동엽 네. 이제 거론될 수 있고요. 또 이제 7순위 캐롯에서는 이제 김태환, 조재우 이렇게 네, 해서 그렇죠. 좀 고민을 할 수 있다. 네. 김태환이 나가면 조재우고 만약 김태환이 있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사실 여기부터 남는 선수 뽑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염유성, 문가온, 신동혁, 전준우 이제 윙자원 쪽에서 지명이 그래서 됐고요. 실제적으로 네. 이제 염유성, 문가온이 남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요 선수들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전준우도 깜짝 픽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9순위는 네. 문가온, 고찬혁, 전준우. 고찬혁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렇죠. 나오고 전준우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문가온 선수 있고 10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는 이렇게, 선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라운드 픽이 네.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12명, 13명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이번 픽 같은 경우는 한 10명, 11명, 많으면 12명 그쵸.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좀 뭐랄까 선택 폭은 좀 좁아들었다. 그러나 이 5라운드, 6라운드부터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해도 혼란스럽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라이아웃을 남겨두신 이제 뭐 선수분들이나 또는 뭐 10개 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있는 동문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네.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거의 뭐 수능 치는 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예측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할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먼저 입도 선멸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네. 시기상조이고 그렇죠. 이거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더욱 더 정확해야 된다. 그렇죠. 뭐 네. 농구대학처럼 그렇게 막 인스턴트로 이렇게 네. 그거 아니다. 네. 아니 이제 크벌 인생 안 하시고 농구 대학으로 타겟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 케이스와이 케이스예요. 저는 항상. 크벌 인생이 네. 문제가 있으면 크벌 인생 그렇죠. 얘기하시고. 네. 네, 네, 네.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또 실제적인 어떤 신인 드래프트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 연속 네. 최다 저축 맛집입니다. 최대 수준 맛집이다. 그렇습니다. 믿어보시라. 네. 예, 이렇게 아니 그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아, 그것도 아, 그렇게 또 불안해요? 원래는 불안해요. 네, 원래는 불안해. 아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개꿀이었거든요. 탁탁탁탁 하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왔어. 네. 근데 원래는 네. 안 보여요 진짜. 네.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도 예상이 너무 힘들다. 네, 특히 중간부터는. 네, 취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힘든 그런 드래프트 특징이에요. 아. 어떤 데처럼 그냥 자기들 막 하면 좀 편하겠지. 그래 취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네네네네. 아쉽습니다. 네. 오늘 몇 번 언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데가. 어딘가요 그거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